손흥민이 16라운드 사우스햄튼전에서 45분만 뛰고도 프리미어리그 2주의 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어러는 한 골을 넣은 뒤 도움 2개를 올렸다. 그것도 전반전에만 이라면서 선정 배경을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통산 125골을 달성하면서 역대 통산 득점 공동 18위까지 올랐고 올 시즌 무조건 16위까지는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 같아선 올 시즌에 11위 마이클 오웬의 기록인 150골을 넘길 바랬지만 전술 자체가 손흥민 몰아주기가 아니라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연히 프리미어리그에서 은퇴를 하겠다는 마음이라면 프리미어리그 역대 10위 안에 들 수 있는 상황이고요. 도움도 토트넘의 레전드 앤더튼을 넘어서 구단 역대 최다 도움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프리미어리그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베컴의 80개를 충분히 넘을 수 있겠죠. 네. 아직 현역에 살라, 에리센 같은 선수들이 있어서 도움 역대 10위 안에 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살라에게 살짝 가려있긴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과 도움을 동시에 역대 10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이런 기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트로피입니다. 그래서인지 인터뷰에서 자신의 기록은 우승과 다 바꿀 수 있다고 한 말이 매우 의미심장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뮌헨으로 이적도 정말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찌라시를 포함해서 손흥민은 이제 레바민 모두 영입설이 터졌습니다. 뮌헨 이적은 어느 정도 현실성도 있다고 봅니다. 뮌헨은 최근 38살 노이어와도 재계약을 했죠. 골키퍼는 40살이 되어도 뛸 수 있긴 하지만 뮌헨은 인성과 실력만 갖춘다면 팀에 도움만 된다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독일의 간판 스타 토마스 뮬러도 33살에 재계약을 해서 내년까지 뮌헨에서 뛰게 됩니다. 레반도프스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이룰 걸 이루고 감독과의 문제도 생기면서 떠나게 된 것 뿐입니다. 손흥민이 뮌헨으로 이적한다면 뮌헨으로서는 매우 땡큐입니다. 하필 주급도 20만 파운드밖에 되지 않고 이적료까지도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급여를 올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선 손흥민이 뮌헨을 가길 바라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단번에 답이 확 나오질 않습니다. 토트넘에 미련이 남아서 그런 건 전혀 아닌데 정말 손흥민이 이루고 싶은 건 토트넘에서 트로피다 보니까 이적은 둘째치고 진짜 올 시즌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걸 보고 싶을 뿐입니다. 네. 이전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다른 구단들의 우승 장면들을 계속 보니까 진짜 부럽기는 하더만요. 네. 그리고 그런 일이 손흥민에게도 일어난다면 이건 진짜 월드컵 4강 진출 같은 기분일 것 같습니다. 아시안 게임 때 금메달 딴 건 대단한 일을 해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반칙성 슈퍼스타들 질변 한국이었는데 그때 라인업 보면요, 아시안 게임인데 토트넘 손흥민, 뮌헨 김민재, 페노르트 황인범, K리그 최고 연봉 이승우, K리그 MVP 조현우였으니까요. 네. 카라바오컵 8강은 동시에 열리지 않습니다. 내일 목요일 새벽 4시 30분에 먼저 3경기가 열리고 금요일 새벽 5시에 토트넘 대 맨유전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경기가 끝나면 바로 4강 대진이 짜여집니다. 당연히 토트넘이 맨유에게 패배하면 4강 대진 전혀 안 궁금해집니다. 아스날은 크리스탈 팰리스와 붙게 됩니다. 우선 두 팀은 서로 핑계가 없습니다. 주말에 같은 날 경기했고 주중에 경기하는 거니까요. 아스날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단연 압도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최근 리그 5경기에서 무패입니다. 2승 3무예요. 아스톤빌라 원정에서도 비겼고 뉴캐슬과도 비기고 맨시티와도 비겼고 브라이튼 상대로는 3골을 넣으면서 승리했습니다. 아스날은 오히려 홈에서 에버턴을 상대로도 무득점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수비도 견고한 편입니다. 이번에 2주의 팀 선정에서도 미드필더와 센터백 1명씩 크리스탈 팰리스 선수들이 뽑혔습니다. 아시죠? 토트넘을 날아가게 만든 시작팀이 바로 크리스탈 팰리스였습니다. 이 경기는 단두대 매치라서 팰리스가 무승부만 거둬도 승부차기라서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사우스햄튼을 상대하는데 리버풀의 승리가 예상이 되긴 하는데 변수들이 있습니다. 사우스햄튼 감독이 경질되면서 21세 이하 팀 감독이 맡게 되었거든요. 정보를 찾기 어려워서 어떤 스타일의 감독인지는 리버풀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설마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뭐 공격하려고 하진 않겠죠. 네. 우선 리버풀이 뭐 4강에 오른다고 어느 정도 예상하는 게 맞겠죠. 또 한 경기는 요 경기가 정말 예측 불가 경기인데 뉴캐슬 대 브렌트포드입니다. 우선 뉴캐슬이 상승세를 탄 건 인정하고 브렌트포드는 첼시에게 2실점을 하면서 패배했는데 솔직히 무조건 뭐 다득점 경기 예상됩니다. 뉴캐슬은 홈에서 특히나 거센 전방 압박을 가하는데 브렌트포드는 또 강팀이고 약팀이고 상관없이 맞풀 작전을 놓은 팀입니다. 브렌트포드가 뉴캐슬을 4대2로 이긴 게 바로 열흘 전이에요. 네. 뉴캐슬은 홈에서는 B클럽 모두에게 승점을 날리게 만든 팀입니다. 리버풀, 아스날, 맨시티, 토트넘까지 뉴캐슬을 원정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자, 한번 상상만 해볼게요. 4강에 크리스탈 팰리스, 사우스햄튼, 브렌트포드, 토트넘. 네, 미쳤다, 진짜 미쳤죠. 네, 토트넘도 맨시티, 맨유 꺾고 4강에 오르고 저 대진에 우승하면 뭐 나름 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네, 내일 새벽 3경기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 꼭 흰수염고래 스포츠에서 확인하십시오. 네, 토트넘은 맨유전을 앞두고 아무래도 우도기가 출전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틀 남겨두고 있는데 부상자 명단에 오른 채로 25% 회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주말 리버풀전을 포기한다고 해도 선수는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은 포로와 스펜스의 선발 출전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우선 스펜스가 우도기보다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도기는 좀 투박하고 패스가 좀 뻔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스펜스의 플레이는 수비수답지 않은 유연함이 있고 진짜 공격수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만큼은 몸값 200억 선수 같지가 않았죠. 게으르다는 느낌도 이제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BBC에서는 2주의 팀에 스펜스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본인 커리어 최초죠. 스펜스만이 아니라 아츠그레이도 뽑혔고 파페사르도 뽑혔습니다. 그럼 뭐 토트넘에 무슨 뭐 4명 5명이나 뽑혔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이없게도 손흥민은 유일하게 영국 BBC에서만 뽑히지 않았습니다. 2골을 넣은 메디슨도 안 뽑았습니다. 네. 스펜스는 콘테 감독이 버렸던 선수였습니다. 구단에서 데려왔는데 잔인할 정도로 외면을 했어요. 그리고 엔지 감독도 부임했을 때는 외면하면서 임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럴 거면 뭐 도대체 스펜스는 왜 있는 건지 스펜스 입장에서도 오히려 폼이 저하될 위기였죠. 이번 시즌을 시작할 때에도 거의 뭐 내보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살아남아 있네요. 프리시즌 경기에서 깜짝 활약들을 했고 엔지 감독이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스펜스가 올 시즌에 활용이 됐느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참 희한한 게 완전 꼭두각시 취급을 하더니 오히려 스펜스는 토트넘과 재계약을 해버립니다. 후에 들은 건 엔지 감독이 스펜스를 별도로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훈련 중에 부상도 있었고요. 스펜스는 우선 훈련 태도부터 변화되면서 엔지 감독이 인터뷰 때 종종 스펜스도 토트넘의 선수인 걸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만약 사우스햄튼전에서 토트넘이 36초 만에 득점을 못했다면 그 경기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 우리는 토트넘이 사우스햄튼전도 쉽지 않을 거라고 했었잖아요. 스펜스의 원맨슛 한 방으로 분위기를 완전 반전시키면서 대승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스펜스는 수비에서도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100% 태클 성공에 가로채기 한 번, 5번의 볼 경합을 기록하면서 평점이 8.4를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을 보면 지금 비카리오 공백 무색할 정도로 포스트 골키퍼 잘해주고 있고요. 드라구신, 그레이, 센터백 뭐 잘해주고 있고요. 미드필더 클루셉스키, 메디슨, 사르, 비수마 출전 가능하고요. 존슨 뭐 충전 좀 됐을 거고요. 손흥민 뭐 말해 뭐합니까? 네, 엔지볼에서 토트넘은 맨유에게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3경기 2승 1무입니다. 2골 이상을 넣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손흥민은 한 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고 골도 넣지 못했었는데, 자, 이번에 4년 전처럼 사우스햄튼전 대활약이라면 맨유전도 그때처럼 뭐 2골 1도움 대승 콜? 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토트넘 파이팅! 손흥민 파이팅!